지난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설계부터 제조, 관리까지 부실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먼지 공해를 일으키는 시멘트와 석탄 등을 주로 취급하는 동해항이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에서 빠지면서 동해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제4대 강릉원주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직전 총장인 회계과 반선섭 교수가 1순위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설계와 제조, 관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1명은 구속, 9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있던 수소탱크가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을 견학하던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고 강원도 추산 34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릉경찰서의 수사 결과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설계부터 관리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관련 기관과 업체 직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수소탱크로 산소가 폭발 범위인 6% 이상 유입된 상태에서 화학적 폭발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수전의 시설 설계 도면에 안전장치가 없었고 제조업체도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관리 과정에서도 점검 사항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안전장치 없이 시험 가동에 들어가 400여 시간 만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정부가 항만 지역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을 지정하는데 동해항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동해시와 주민들이 먼지 공해가 심하다며 반발하자 해양수산부는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제정된 항만 대기질 특별법을 근거로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선박 입출항이 많은 부산, 인천, 평택 등 5대 항과 주변 항만들이 대상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선박의 운항 속도를 늦춰야 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동해항이 제외돼 동해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석탄 등 뻘코 화물 위주로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환경 저감 대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크게 지금 진전된 것도 없고. 동해시와 주민들이 관리구역 지정을 요구하자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은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규제로 5대 항만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고 필요하면 점차 넓히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동해항은 선박 배출보다는 먼지나는 화물이 많은 게 문제인데 그 부분은 대책이 따로 있다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항만 하역 과정에서 생기는 그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벌크 화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 방안을 법안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배출 규제 해역이라든지 저소군항 해역이라든지 하는 건 주로 선박에 적용되는 거고요. 벌크 화물은 별개로 관리 방안을 저희가 또 법안에 두고 있습니다. 항만 대기질 특별법에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가 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항만관리청이 직접 조치하고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금강산 관광은 화해와 교류 협력 사업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기에 남북 정부는 이념과 진영을 떠나 화해와 협력,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흐름을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이어가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 강원도민운동본부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4대 강릉 원주대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 선거에서 직전 총장인 반선섭 교수가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직전 총장인 반선섭 회계과 교수와 정강현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왕보현 전자공학과 교수 등 3명이 입후보했습니다. 오전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실시했고 반선섭, 정강현 후보가 차례로 1, 2위 순위 후보자가 됐습니다. 대학은 1, 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고 총장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한편 이번 선거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참가하는 직선제로 치러졌습니다. 14일인 다음 주 목요일 대학 수능 시험일입니다. 긴장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교사들이 직접 만든 노래를 불러주는가 하면 곳곳에서 응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수능을 앞둔 고3 교실. 시험 당일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 실제 시험장에서 듣게 될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제2교시 준비령입니다. 수험생들은 이제 마무리 학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떨리는 순간이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이 가장 제 꿈과 가장 맞닿아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언젠가는 지금이 가장 제가 아끼는 시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에 선 제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노래 선물을 보냈습니다. 꽃이란 제목으로 현직 교사들이 작사, 작곡도 하고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었습니다. 수년간 고3 담임을 했던 경험이 노랫말에 담겼습니다. 수능 등급이 전부가 아니다. 그 학생을 전부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포기하지 않고 늘 언제나 열심히 현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5명의 선생님이 부르는 노래와 수험생들의 힘겨운 일상이 교차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우리 학생들이 힘을 얻고 힐링할 수 있고 수능이라는 큰 관문 앞에서 더 화이팅할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꿈꾸는 이들에게라는 부제를 단 이 응원곡은 음원 제공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무료 배포됐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교직원들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형 현수막을 걸면서 수험생들이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까지는 일주일 남짓. 진학 담당 교사들은 불안한 마음에 지금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설 문제지를 풀지 말고 올해 치렀던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확인해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 지역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체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늘려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강릉시는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행정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임도를 따라 수백 미터를 올라가니 아름드리 소나무 수십 그루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소나무 옆에는 비료 공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계곡이 온통 갈색으로 변해버렸고 반짝이는 기름막이 물과 돌을 뒤덮고 있습니다. 물을 휘저어 보니 묵처럼 덩어리가 가득했고 파리떼도 들끓고 있습니다. 모두 강릉의 한 음식 폐기물 퇴비화 업체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이 업체 건물 가운데 2동을 빼고 나머지 건물들은 모두 무허가 건물들입니다. 음식 폐기물 처리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고 수년째 무단으로 짓거나 설치한 건물이나 컨테이너는 모두 3,0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강릉시는 건물 불법 확장 민원이 접수된 뒤에야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릉시는 업체의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한 시정명령 예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고 기간에 어떤 다른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제 시정명령 절차가 들어가고 그 기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제 형사 고발되고 그리고 우리 또 행정 쪽에서는 또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또 있습니다. 태광비료는 회사를 인수할 당시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 몰랐고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른 시일 안에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설계 사무실에다가 이 일을 위임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설계 사무실에서 무엇인가 답을 찾은 다음에 그 답에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계곡오염과 소나무고사 등으로 강릉시에 조사를 받고 있는 음식 폐기물 처리 업체의 불법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제대로 된 행정조치와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도내 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 표본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내 17개 시군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69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방사능 검사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방사능 분석기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원랜드의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공판이 내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내일 오전 11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권 의원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기소 자체를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13년까지 강원랜드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청탁받은 10여 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최종 합격자 선정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양양군 기사문항에 침수된 바지선을 처리하는 데 2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항 출입구를 막고 있던 오일 펜스를 바지선 주위로 이중으로 설치했고 선박에 있던 경유 2만 4천 리터는 육상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형 어선들은 항구로 드나들 수 있지만 중대형 어선은 진출입이 어려워 모래 준설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경과 업체에서는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침수 바지선을 인양할 예정입니다. 독도 부근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 수색에 나서고 있는 해군 1함대가 오는 9일 하려고 했던 부대 개방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해군 1함대 사령부는 2019 네이비 위크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9일 함정 공개 등 부대 개방 행사를 계획했지만 소방 헬기 수색 작전 지원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가 태풍 피해 사유 시설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삼척시는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이 파손된 가구는 2개월치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 달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재난관리 시스템의 피해 시설로 등록된 주택, 상가, 공장 등으로 한정합니다. 현대화 사업이 실시되는 강릉 주문진 좌판이 이달 말에야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당초 주문진 좌판 현대화를 지난달 말에 마치고 다시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잇따른 태풍으로 부대시설 설치와 도로 포장 등이 늦어지면서 재개장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주문진항 좌판 현대화 사업은 20억 원을 투입해 지난 8월 착공했습니다. 9월 도내 어업 생산량이 태풍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 생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도내 어업 생산량은 4,64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23톤보다 24.2% 감소했습니다. 어종별로는 오징어와 문어가 지난해보다 각각 51.1, 25.5% 줄었고 붉은 대게와 방어는 전년보다 60.9, 33.8% 줄었습니다. 9월 어업 생산액은 174억 5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2억 2천여만 원보다 30.8% 감소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나들목 인근에 노후된 교량이 내년까지 재가설됩니다. 속초시는 교량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노학동 바람꽃 마을의 자활교 다리를 길이 40m, 폭 7.9m의 교량으로 다시 놓고 접속도로 300m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활교는 지난 1996년 처음 준공됐으며 속초시는 18억여 원을 투입해 교량 높이를 5m가량 높이고 마을 진입로 선형도 변경합니다. 강릉시 인구가 지난해 말에 비해 606명 늘었습니다. 강릉시의 인구는 9월 195명, 10월 33명이 느는 등 올해 들어 증가세 속에 10월 말 기준으로
21만 3,563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606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입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의 전입 신고가 300여 명에 달하는 등 대부분 일시적인 증가로 보여 장기적인 인구 늘리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릉시는 2000년 23만 3천여 명으로 역대 최고 인구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21만 2천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